안녕하세요. 지금 세계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천, 수만 년 동안의 그 어떤 변화가 최근에는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첨단 아니면은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고이지신이란 말은 이미 듣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하지만 어떠한 산업이나 어떠한 그 지식이라 하더라도요, 그 기초가 되는 학문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기초했기 때문에 과거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야 되는 그런 어떤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의학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외국에서는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약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그 검증을 철저히 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식약청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감기약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소홀히 했던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요, 정말 그 첨단만 바라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안전이라든가 어떤 베이스에 대한 그러한 어떤 생각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치 우리나라는 최첨단 의학의 경연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강조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라식이라든가 설칙 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약간은 좀 불안정한, 확실하게 입증은 안 된 면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들어올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일반적인 치료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최첨단을 쫓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원천적으로 개발했던 나라에서도 이제는 저희 나라 와서 배운다고들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설축 교정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된 곳은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유럽 설축학회라든가 이런 학회에서요, 전에 말씀드린 설축 교정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인 그러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많은 외국의 의사들이 지금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행복하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치과 쪽에서, 특히 치과 교정학 쪽에서 아주 첨단적으로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 그러한 기술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있죠. 미니 임플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은 사실 이제 요즘은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한 서너 개 정도 병원 이렇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웬만한 교정 의사들이 그런 기술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미니 임플란트라고 불리우는, 혹은 스크류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장치를 이용한 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아 교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이 아닐 텐데 미니 임플란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정 치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거의 생소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런 이유는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지식이 없어서, 예를 들자면은 입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성형외과를 찾는다거나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지식을 알았었으면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임플란트는 그동안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어떤 타이타늄이라는 그러한 금속인데요. 인공 치아죠. 그런 금속을 치아에다 심어가지고, 치아뼈에다가 심어가지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뼈랑 붙기를 기다려서, 그게 붙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치아를 해놓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자, 옆에 원래는 이가 하나 빠졌을 때 옆에 이들을 깎아서 걸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옆에 있던 이들도 역시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거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죠. 한 10년 지나면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요즘
치료비가 아주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각광받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또 그 국산 그 임플란트도 많이 나와갖고요. 치료비도 많이 저렴해진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그러한 그 임플란트와 비슷한 재료를 잇몸에 심어서 조금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에다 그런 걸 심어서 교정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한 이유는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줄다리기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아무리 힘이 세더라 하더라도 그분만 당겨오는 게 아니라 본인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교정을 하는 거이긴 하지만요. 예를 들자면 입이 많이 나오셨던 분은 이를 빼고 교정을 합니다. 송곳니, 뒷니를 빼고 교정을 하는데요. 그 공간이 한 7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앞니를 다 집어넣어야지만 예뻐질 정도의 그렇게 입이 튀어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금니 잇몸 쪽에다 나사를 심어서 앞니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혀 그 어금니는 나오지 않고 최대한대로 예뻐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는 그 머리에다가 쓰는 장치들 좀 보셨을 겁니다. 아마 용감하게 그 길거리에 그걸 쓰고 다니는 초등학생도 있지만 보통 성인인 경우에는 그런 걸 쓰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제 나사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성인들의 경우에 그러한 이제 보기 싫다는 거를 보기 싫은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나사를 심는 것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사용되기 때문에 교정 의사들은 그 임플란트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요, 잇몸에다가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심고 있죠.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해 보입니다만은, 예, 사실은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잇몸에다가 저렇게 나사를 심어서 구멍이 생기면은 거기 뭐 바람이 통하지 않냐고요? 예, 교정 치료가 끝나면은 그 구멍이 없어지냐고 이렇게 얘기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죠. 우리 몸은 다시 원래 그 상처가 났던 곳을 회복하려는 그러한 유전적인 그런 어떤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사가 이렇게 심어진 걸 보시면 이제 치아 뿌리를 이렇게 피해서 두 개 사이에다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심어가지고 그곳에 고무줄을 걸어서 이들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이제 나사들이 좋아져가지고요, 많이 좋아졌지만 초반에는 그걸 심기 위해서 잇몸에다 그냥 듣기 싫은 그 드릴 소리 있죠, 웅 소리로 그 뼈를 뚫고 거기다 심고 했기 때문에 마치 일제시대 때 무슨 고문 받는 느낌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았었지만 지금은 뭐 마취하고선 수분 내에 1, 2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심게 됩니다. 그래서 뺄 때도 마취가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천천히 빼내면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쨌든 의학의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는 제가 한번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35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사랑하는 모임인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가 거기서 철사맨입니다. 네. 그래서 철사맨인데요. 그리고 그곳에 보면은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이디가 나사맨도 있고요. 나사걸도 있습니다. 예, 다 제가 나사를 이렇게 심어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그런 인터넷상에다가 제가 한번 치아에다 나사 심은 사진을 갖다 이렇게 올렸더니 저희 병원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나사를 심고 싶은데요. 아니, 왜 멀쩡한데 교정하지 않는데 왜 심으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어떤 살을 뚫는 쾌감이라는 그런 피어싱 동호회에서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도 피어싱을 잇몸에다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한번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의료의 어떤 목적이 아닌 이상 그런 것들은 이제 심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임플란트, 미니 임플란트 혹은 잇몸 임플란트를 심어서 가장 덕을 볼 사람은 사실은 돌출 잇몸을 가진 분들입니다. 예. 예, 아시다시피 그 돌출된 입은 치아 때문에 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치아가 이렇게 나왔으면요, 그 입을 다물기 위해서, 입이 잘 안 다물어지기 때문에 입을 다물기 위해서 꽉 누르고 그것이 평생 동안 그 지속이 되면 입술도 좀씩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입을 아주 최대한으로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금니가 전혀 나오지 않게 어금니 쪽에도 나사를 심어서 앞니들을 뒤로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그 왼쪽의 아래 그림을 보면 앞니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니 그러니까 송곳니 뒤쪽의 이를 빼고 그 공간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출이 된 분들한테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뭐 이런 나사들은 원래 그 사용되는 목적은 이제 그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해서 납작한 뼈인 얼굴뼈가 이렇게 깨졌을 때 그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깨졌을 때 그 위치대로 다시 보내서 그 깨진 그 선을 그 선 사이로 그 어떤 플레이트라는 걸 대고선 거기다 나사를 이렇게 심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개선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목적 이외에도 요즘 그 교정계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윗턱과 아래턱을 이렇게 수술해서 꽉 묶어 놓을 때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급속 교정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도 빨리빨리입니다. 교정 병원에 와서도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교정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수요에 맞춰서 개발된 방법이 급속 교정인데요. 급속 교정에서도 그 나사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급속 교정이 사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앞니 6개를 이렇게 거의 잘라내듯이 그 주변에 딱딱한 뼈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좀 물렁물렁해지겠죠, 뼈가. 그래서 그때에 강한 그 임플란트를 심어서 앞니를 뒤로 쭉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조금은 상업적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끝내면은 이에 맞물림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변에서 급속 교정을 하겠다고 할 때는 조금은 다시 고려를 해보라고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또 심지어는 10일간의 교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완전히 의료 상업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건데요. 환자들이 빨리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교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 교정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교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아시는 보철 치료입니다. 보철. 일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앞니가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을 뿌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온 부분을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그 치아의 뿌리 축과 다르게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씹는 힘이 수직으로 전달이 안 되게 되면 금세 다시 망가지게 됩니다. 예. 젊었을 때 잠깐 예뻐지려고 그렇게 거의 우리 몸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걸 하겠다고 하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손이 못생겼다고 그걸 자르고선 예쁜 의술을 하겠냐고. 예. 그거와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급속 10일간의 교정은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요. 아주 작게 일을 이렇게 조금 다시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정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어쨌든 급속 교정에서도 역시 스크류라는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속 교정 이외에도 일반적인 경우에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한테 혜택은 못 주는 경우 있지만 이 턱이 이렇게 많이 심하게 이렇게 발달돼서 얼굴이 긴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이 긴 경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면 이렇게 얼굴이 긴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고민이 많죠. 이렇게 요즘 뭐 다들 얼짱세대인데 뭐 얼큰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얼긴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네. 얼긴이라고 해서 자기 얼긴 좀 고쳐달라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이 어금니 쪽에 뼈들이 이렇게 발달해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어금니 쪽에 사탕을 물었다고 생각하면은 턱은 길어지고요. 뒤로 가서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요. 원래 원칙은 그 위턱의 뒤쪽을 잘라서 이렇게 쭉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아랫니가 다시 감겨 들어와서 턱이 살아나고 얼굴 길이도 감소가 되죠.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위턱의 뒤쪽에는 좀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혈관도 많이 지나가고요. 신경도 많이 지나갑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의 치과의 구강외과 선생님들이 아주 그 수술 기술이 많이 발달해갖고 아주 잘하지만 그래도 다른 수술보다는 조금은 꺼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런 것들 수술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아주 좋겠죠. 그래서 그 수술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치료 비용도 거의 뭐 1,000만 원대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그 어금니를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금니의 위에 위턱을 갖다가 뒤쪽을 들어주는 거랑 어금니 쪽을 위로 올려주는 방법이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사탕을 물고 있다가 사탕을 빼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얼굴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어금니 쪽에 이렇게 공간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입천장에다가 작은 나사를 심어서 어금니를 이렇게 쭉 올려줍니다. 올려주면은 아래턱이 이렇게 감기면서 작아지고요. 예쁜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안 하게 해준다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덜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떤 도움도 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유용하게 사용되고요. 또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그 인터넷으로 환자분들이 좀 많이 문의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병원에서 좀 치료가 잘 안 돼 갖고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금니 쪽이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어서 얼굴도 길게 만들고 또 뭐 어금니 쪽이 잘 안 맞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금니 입천장에 나사를 심어서 위에 어금니를 다시 뒤로 올립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방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들이 아주 잘 맞물리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스크류 미니 임플란트가 사용되는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어떤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러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지만 아직도 그 개선돼야 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은 보면은 나사가 입에 이렇게 심었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심었는데 다음번에 올 때는 들고 옵니다. 아니면은 삼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철분이 부족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이렇게 몸에 타이테늄이라는 재료는 우리 몸과 생체 그 어떤 적합성에서 아주 가장 우수한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구 집어먹을 필요는 없지만 예, 이렇게 먹었을 때 나쁜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요.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는 그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에 웃을 때 보면 잇몸이 많이 보이시죠. 이 경우도 다른 병원에서 그 치료를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잇몸이 많이 보이고 어금니가 많이 내려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보시기에 조금은 안 좋은데요. 이런 경우는 여기 이 광대뼈 밑에다가 나사를 심어서 거기서 앞니를 이렇게 뒤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도 사실은 수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수술을 하지 않고 위로 올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안 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환자들로 하여금 아주 그 커다란 고통을 덜어준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중에요. 또 한 가지는 어금니가 많이 앞으로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일을 해놔야 되는데,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면,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살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금니가 빠져가지고 그 자리로 이렇게 많이 쓰러진 경우에 어금니를 일으켜야지 일을 제대로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금니가 빠진 경우에 어금니를 일을 안 해버리도록 아예 임플란트도 안 심게 어금니를 이렇게 끌고 오는 경우가, 제가 그런 시도를 요즘 이제 몇 번 해봤습니다만, 거리가 먼 경우에는 그 잇몸이 좀 내려앉아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아니면 먼 경우라면 일으켜서 대부분은 일을 해놓거나 일을 심거나 하는 그런 치료를 하도록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그 어금니를 세우는 것들 이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랫니가 빠졌어요. 빠진 자리로 어금니가 쓰러졌죠. 쓰러진 거 말고 위쪽에서는 치아가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흑백 사진 중에 이제 시골 뭐 이래갖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허허 웃는데 위에는 이가 하나도 없고요. 아래 이들이 몇 개 남았는데 그게 다 삐죽삐죽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맞닿는 치아가 없을 때에는 치아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가 빠지게 됐을 경우에 빨리 해줘야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이미 벌써 내려왔을 경우에는 어금니들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아를 뽑거나 아니면 그 치아를 잘라서 치료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어금니를 위로 집어넣는 치료를 나사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금니가 많이 쓰러져 있고요. 일으켜 세우려고 그 나사를 심어서 벌써 많이 일어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외에도요, 너무 이제 깊게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윗니가 아랫니를 너무 깊게 물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아래 이를 갖다가 뼈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리는데 아주 치료 기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나사를 이용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대로 잇몸 나사는 그 사실 그렇게 흔히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이라든가 그런 아주 고통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로 하여금 아주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좋은 치료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은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을 선택하셔서 가셔서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은 요즘 뭐 어느 웬만한 교정치과에서 이런 치료를 하니까요. 뭐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